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유튜브에서 8시 15분에 김조영을 검색하면 새로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금방 보실 수 있고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정비사업 진행 절차 관리처분 계획 두 번째, 그러니까 진행 절차상으로는 8번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최소한 조합원이라면 비례율이 얼마다, 비례율이 얼마니까 우리는 뭐 별로다, 비례율이 얼마니까 엄청 많이 벌겠다. 비례율이 200몇십 %짜리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몇십 %면 2배를 쳐주는 거 아니야? 엄청 돈 많이 벌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비례율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비례율의 함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 비례율이 이런 거구나. 무조건 비례율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순서는 앞에 것과 똑같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니까 2단계입니다. 자, 교재 1강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해놨죠. 분양 신청이나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 이르면 비례율이라는 용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2022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정비계획에도 추정 비례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율이 100%가 넘으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100%가 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비례율이 높으면 이익이 발생하고 낮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비례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자, 비례율이 무엇인가? 두 번째, 비례율로 어떻게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는가? 세 번째, 비례율을 의도적으로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가?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네 번째, 가장 합리적인 비례율 계산은 어떤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은 결국 비례율보다 땡땡 분양가가 땡땡 분양가보다 낮은 데서 그리고 땡땡에서 이익이 생긴다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인 알리르그co.kr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홀로 소송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왼쪽이 재건축 재개발 파트인데 여기에 제1강 안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100%를 보시는 분은 동영상 강의 수료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례율이 무엇일까요? 비례하는 율이다. 자, 비례율을 개념적으로 한다면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가치를 분양대금 납부 시에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저는 이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데에 있는 부동산은 관계없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분양대금 납부할 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분양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억어치니까 5억어치를 빼주는 겁니다. 그때에 5억으로만 쳐줄 것이냐 6억으로 쳐줄 것이냐 4억으로 쳐줄 것이냐 라는 것이 비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율을 계산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긴데요. 노란색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분양대상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자산가액. 이 총자산가액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총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 총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에 사업 완료 후 대지 건축물의 총수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해가지고 새로 짓는 것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총수입. 그 다음에 사업비를 빼면 되는데 거기다가 100을 곱한 거를 프로테이지가 나타나기 위해서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비례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례율을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가액을 사업에 현물 출자했기 때문에 총 수입 빼기 총 사업비용 금액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가액보다 많으면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적으면 손실이 발생한 것이에요. 이거를 100%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다른 일반 건설업자나 시행업체가 하는 개발 사업하고 틀린 것이 그쪽은 땅을 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땅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냥 공짜로 현물로 출자가 돼요. 예,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억, 어떤 사람은 2억, 어떤 사람은 10억 이렇게 내는 거죠. 그거 총 합한 액은 일단 제외해두고 신축 건축 공사를 해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팔았던 거, 그 다음에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 빼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예, 무조건 플러스. 왜냐하면 공사비 해봤자 500만 원, 요즘 만원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주고 지어가지고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팔아먹어요. 이거 완전 대동강물 파는 장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땅값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이 땅값보다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본전치기입니다. 최소한. 자,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비례율로 어떻게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율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비례율이 100%? 아니 그냥 똔똔이네. 120%? 조금 더 주네? 80%? 응? 그렇게 적어? 이렇게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비례율로 어떻게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율이 100% 이상이면 개발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배분을 해줘야 되고 100%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한 것이니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사대금도 주고 나머지 사업을 종료를 하죠. 이것을 신축 분양을 받아 납부하는 부장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산례를 보게 드리겠습니다. 종전자산가액이 5억 원인데 내가 분양 신청한 평형대 아파트가 10억 원짜리예요. 10억 원 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만약에 120%라 그러면 분양대금 10억 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자산가액 5억 원 곱하기 120%를 하면 이게 6억 원으로 쳐주잖아요. 돈이 남아가지고 1억을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은 4억 원입니다. 거꾸로 비례율이 낮아가지고 10억 원에 빼기 5억 원 곱하기 80% 하면 4억이죠. 그러니까 5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네 거는 4억밖에 안 쳐주겠다. 그러니까 1억을 더 내라 이래가지고 분담금 주고 이게 이제 언제 납부하느냐? 자기가 당첨된 동호수 추첨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분담금이 점점 주니까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20%, 아까 말씀드린 150%, 200%가 넘으면 분담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익이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받는 경우가 이제 비례율로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분양계약서에 분담금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금 보신 이 비례율을 80%일 수도 있고 120%도 있고 200%도 있고 물론 숫자가 높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을까? 이 비례율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100%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조합집행부 입장에서는 저 조합장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비례율이 80%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 조합장 좀 몰아내고 조합장 바꾸자라든지 이런 이제 여론 유도니까 조합장으로서는 불안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가 잘못해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것 정도밖에 사업 수익이 안 나와. 분양 예를 들면 영종도를 두면 남들은 350 가는데 우린 270밖에 안 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비례율을 의도적으로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비례율 계산 방식을 보면 종전 총자산가액분의 총수입 빼기 총사업비 곱하기 100이 비례율이라고 했죠. 자, 그럼 먼저 비례율을 높이든지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합원 분양가를 변경함으로써
비례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반 분양가보다 낮으면 무조건 다 뭐 좋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조합원 분양가로 비례를 조정하는 경우가, 자, 조합의 총 수입은 조합원 분양대금, 일반 분양대금, 그 다음에 남는 땅이라든지 다른 걸 이제 기타 수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총 수입을 잡죠. 그럼 이 총 수입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비례율은 커집니다. 근데 그 중에 조합원 분양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합원 평당 분양대금은 일반 분양 평당 분양대금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도 평당 2천만 원 주고 분양하고 일반 분양도 평당 2천 원 분양하면 조합원이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또 빠져야 내가 뭐하러 조합원을 해? 그냥 팔고 딴 데가 있다가 일반 분양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평당 분양대금은 일반 분양 평당대금보다 작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느 정도로 작느냐? 일반적으로는 제가 대충 보니까 일반 분양 평당 분양대금의 80% 정도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합원 분양대금의 80% 어딘지 관심을 안 쏟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똑같이 1,000억 원 상당 어치 되는 것을 분양을 했어요. 똑같이 금액을 하면 1,000억 들어와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은 일반 분양가의 80%를 하면 똑같은 1,000억 원치인데 조합원 분양대금은 800억만 들어오고 일반 분양 수익금은 1,000억이 들어와요. 이렇게 계산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비례율을 계산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죠?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90%로 올려서 산정하면 이때는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평당 예를 들면 2천만 원인데 일반 분양은 2천만 원. 우리는 한 1,000원, 4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1,800까지 올려버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80%에서 90%로 올려버린다면 조합원 분양 수익금이 90%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900억이 들어가지고 100억이 증가돼야 돼요. 그러면 분양가가 차지하는 포션 중에 조합원 분양대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비례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총수입 안에 요 표를 보십시오. 요 총수입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 분양대금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비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입장에서는 야,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한 80%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비례율이 낮다고 저렇게 난리를 튀니까 안 되겠다. 살짝 한 85% 아니면 좀 더 해가지고 90%를 올려버리면 비례율이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럼 좀 없어질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80% 할 거를 90%로 올렸더니만 어떻습니까? 비례율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늘어났으니까 조합원들이 이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주는지 안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표를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자, 보십시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80%.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10억일 때 이걸 8억 원으로 하고 비례율이 100%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받는 거를 8억 원짜리를 받잖아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80%니까 8억 원어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5억 원 곱하기 비례율 100% 하면 분담금을 3억 원을 내죠. 3억 원 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90%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조합원은 9억 원어치 분양대금을 내야 됩니다. 앞에 80%일 땐 8억 원짜리 분양대금을 내면 되고 이건 9억 원짜리를 내는데 이때 비례율이 120%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9억 원에서 5억 원 곱하기 120%로 하게 되면 이게 권리가액이 6억이 돼버리죠. 그럼 분담금 3억입니다. 똑같네? 똑같잖아요. 자, 조합원 분양가를 80%로 하고 비례율 100 해도 3억 원 내야 되고
아파트는 똑같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의 90%를 올리면서 비례율 120% 하면 9억 원어치를 내야 되는데 120% 인정해주는 바람에 이것도 3억 원이야. 똑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 거는 비례율 100, 뒤에 거는 비례율 120. 그러니까 아 이게 훨씬 조합원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 돈을 더 많이 벌었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죠. 아파트는 똑같은 게 오고 분담금은 3억은 똑같이 냅니다. 이게 시소 게임입니다. 이걸 올리면 이걸 낮추고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면서 비례율도 내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높다고 좋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비례율을 손을 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종전자산가액을 낮춰가지고 비례율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얘기냐. 종전자산가액을 낮추다니. 자, 보십시오. 자, 원래 종전자산가액이 5억 원을 계속 얘기 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억 원어치야. 근데 비례율 100%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10억 원짜리를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5억 원 곱하기 100% 하면 분담금을 5억 원을 냅니다. 5억 원을. 그죠? 그런데 만약에 비례율을 갖다가 종전자산가액을 4억 5천으로 낮춰버리면 이 5억 원을 감정평가를 좀 내려서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살짝 10% 다운시켜가지고 4억 5천만 원으로 낮추면 비례율이 100%가 아니고 111%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똑같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분담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종전자산가액을 살짝 낮추면 비례율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구나 라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종전자산가가 낮으나 그러면 원래 감정평가는 낮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근데 낮춰줍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자산가액을 낮추면 비례율이 높아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자꾸 조합원들이 공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가지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안 그러면 비례율이 80%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비례율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 나름대로의 경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전자산가액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당시의 거래 시세와 비슷하게 산정을 해줘야 돼요. 많은 경우에 감정평가 금액을 보면 사업시행 인가고시 당시에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적게 냅니다. 그래야만 비례율이 일단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합하고 감정평가업자하고 약간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좀 나아요. 왜 이렇게 낮느냐? 그러면 원래 감정평가는 좀 낮게 나는 겁니다. 왜냐? 거품이 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거품이 껴가지고 지금 시세가 높은 거지 원래는 적정한 금액은 이겁니다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와 비슷하게끔 감정평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80%이면서 비례율이 100% 이상이 나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전자산가액을 시장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80%로 낮추고 일반 분양가보다 그러면서 비례율을 그대로 100% 하면 원래 시세와 비슷한 것을 인정해 주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낮잖아요. 여기서 조합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조합원은 결국 비례율보다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데서 두 번째, 시세 차익, 프리미엄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청약통장 해가지고 막 분양받으라는 건 뭐죠? 분양받자마자 프리미엄 때문에 이 돈을 번다고 하니까 청약통장 들어가지고 그렇게 몇백 대 일, 어떤 경우는 몇천 대 일짜리도 집어넣잖아요. 걸리면 로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생기니까 무시 못하는 거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두 가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세 차익에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이유가 비례율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데서 가장 큰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을 보겠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 조합원 분양가가 80%로 해가지고 2,400만 원의 경우는 평당 6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조합원이 만약에 30평형을 분양받으면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1억 8천만 원을 싸게 받는 것이고 50평형대를 분양하면 3억 원을 싸게 받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먼저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에 비해서 30평짜리 1억 8천, 50평짜리 3억 원. 만약에 이게 서울처럼 4천만 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더 커집니다. 금액이. 예,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이익을 딱 봐요. 근데 두 번째, 조합원 분양가만 이익 보는 것이 아니고 시세 차익, 프리미엄으로 이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례를 보면 일반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평당 500만 원씩 붙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0평짜리가 조합원 분양가 때문에 1억 8천만 원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프리미엄 때문에 또 1.5, 1억 5천만 원 이익 보고 50평짜리 같은 경우는 아까 조합원 분양가 때문에 3억 원 이익 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때문에 2억 5천만 원을 또 이익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합치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이익은 조합가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시세 차익 때문에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비례율이라는 걸 놓고 보면 똔똔해요. 보통 보면 비례율이 100점 얼마, 101점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100m는 안 내려올라 그래요. 그러면 저 조합장 완전 저 사업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건 맞추고 나머지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종전자산가액을 시세랑 똑같이 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80% 했을 때 비례율이 100만 나오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나름대로 경험을 20몇 년 동안의 재건축 재개발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종전자산가액, 그 다음에 시세 차익 좀 이 개념이 이해가 가시는가요? 자, 이 강의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오른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제 1강좌를 볼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1, 2, 3, 4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유튜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